네, 서해상의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피살 사건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해상의 공무원 피살 사건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참석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군이 감청을 한 게 알려졌는데 일단 북한의 실종 공무원에 대한 구조 의지가 뚜렷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했다라는 건데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 해명의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실시간 계속 감청하듯이 알았다면은 군 당국은 그러면은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격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그리고 또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라는 이제 그런 공세를 계속 펴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이제 해명을 보면은 북한에서 맨 처음에는 구조하려는 듯한 그런 정황을 보였다가 갑자기 살해했다. 라는 그런 해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시간상으로 본다는 것도 결국 이제 우리 이 국방부가 발표한 그런 내용에 따른 건데요. 네. 당초에 3시 30분 정도에 북한 선박이 우리 해양 수산 공무원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총격으로 사살했다고 지금 추정되는 시간이 9시 한 40분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6시간 동안 뭐 했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뜻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혼동이 있는 게 예. 뭐냐면 지금 첩보 그리고 정보 그리고 사실이 혼재돼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방부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 발언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진실인 양 그렇게 전달하면은 큰 혼란이 오게 되고요. 예. 이런 이제 혼란도 빚게 된 게 최초에 국방부에서 지난 24일 날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첩보를 근거로 했습니다마는 확인됐다. 예. 확인됐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사실 이건 확인됐다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확인된 것이 아니고 판단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도 그러고 또 그리고 상임위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굉장히 좀 용어를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첩보와 정보가 혼재하고 있어서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상황입니다. 예.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메시지 자체가 곤란하게 되면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흔히 하는 얘기로 일반적인 얘기 그런 얘기합니다. 말을 참 어렵게 하면 된다. 어렵게 풀이 설명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참 난해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재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 보면은 국방부와 군의 발표 내용이 약간씩 다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냐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일단 서해상에 우리 공무원 이 씨가 사살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화형이 당했다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쯤은 영상이 확보돼 있으리라 봅니다. 충분히 인공위성이 있고 영상이 확보돼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 영상을 소위 말해서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이 영상은 절대 공개를 못합니다. 군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청 역시 마찬가지죠. 이 감청도 지금 사안이 급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감청에 대한 세세한 얘기는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이 부분 또한 군사력에 대한 문제고 양국 간의 어떤 상당히 예민한 군사 정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청의 내용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공개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에 대한 누군가 감론 을박은 계속해서 혼재돼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 본질 자체에서 상당히 뭔가 모르게 본질에 대한 파악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살이냐 사살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22일 오후 3시 30분에 이 부분을 인지했고 그 사살되기까지 밤 10시까지 6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 이 씨는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우리 군 당국과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예. 이런 부분은 본질입니다. 그다음 10시부터 그다음 아침까지 발표될 때까지 또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살에 대한 부분들 정황을 알았다. 몰랐다. 감청 내용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내용은 좀 달라요. 첩보 수준의 조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살이라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여기에 대해서 뭐 국정을 고민하는 시간이 대통령이 가졌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첩보가 맞추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고 초창기 군 당국은 감청에서 실질적으로 사살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살이냐 사살이 아니냐. 이게 사살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 방치를 했거나 그다음 아침 8시까지 발표되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액션이 없었다. 이거는 굉장한 정치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살이 아닌 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이 맞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 책임 소재가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살이냐 사살이 아니냐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을 자꾸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 여당과 군 당국과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청와대와 국방부의 경우에는 일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유감의 뜻을 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좀 지체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반응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굉장한 악재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국민이 그게 월북이든 뭐 월북이 아니든 어쨌든 간에 북한에 가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을 당하고 사망하고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진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라는 의혹 내지는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유족들에게도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동시에 또 하나는 이 사건이 남북 관계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이제 동력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비핵화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런 악재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악재를 또 어떻게 좀 잘 관리해서 우리가 지금 공동조사를 요구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동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군통신선 복원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군통신선 복원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고민이 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해 대면은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피격 사실을 알았는데도 북한에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37시간이나 지나서 발표를 했다라는 건 이제 전형적인 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요구할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 연설을 했는데 그걸 다 미리 알고 있었는데 종전 연설, 유엔 총회 연설을 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모른 채 했다, 내지는 뭐 보고를 안 했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15일 날 이미 제작해서 송출을 했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청와대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국론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또 남북관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단호한 입장을 통해서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차제의 좀 언론도 사실 남북관계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울 수도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를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여야 모두 이걸 정치적 셈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서도 이제 이 교수께서 청와대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청와대 대응은 좀 어떻다라고 보시는지요?
대응에 대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죠. 이건 기본적이고 원론적이고 또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다 봅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실해야 될 부분은 국민에 대한 안전과 기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헌법 10조, 헌법 66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 그 행복을 추구해줘야 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공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정치적 셈법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야권이 대통령과 또는 정부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를 해서 캐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 국민이 숨졌고 시체가 불에 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지 않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청와대가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일도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관계장관 회의가 새벽에 열렸다 그러지만 그때 대통령이 같이 참석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또한 그다음 사건에 우리 국민이 사살이 됐다는 보고를 듣고 군 장성의 보직 신고 때 이런 얘기라도 언급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상식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아카펠라 공연까지 봤다. 이런 것들이 사실로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적 정서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이상한 억측을 할 수밖에 없는 소위 꿀뚜기 연기가 뭐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빌미가 제공이 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글쎄요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 해서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 억울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국민이 죽는 건 사실이고 시체가 불타는 것도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캐고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추론 보도를 하고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건 정부로서 국민과 굉장히 유리되겠다는 것은 결론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참모들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하게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하고 예. 법적 대응을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만약에 청와대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가짜 뉴스가 사실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SNS 통해서 또 보수 유튜브 통해서 그게 기정사실처럼 계속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쐐기를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좀 이해가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확실한 우리가 책임을 요구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북한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함정을 보내야 된다. 또는 전투기를 보냈어야 된다. 라는 주장은 좀 극단적인 주장이 아닌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언론에서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에 대해서 일단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추 장관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 장관의 입장문을 보면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가 없다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이렇습니다. 참 이게 상식 밖의 저는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여론이 초점의 대상이 돼 있는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한다라고 볼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죠. 무혐의,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고 풀려났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형사적 처벌에 대한 이 부분은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범죄이냐 범죄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냐 그러면은 장관이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안한 일이에요. 이것이 정치적 공세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본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면도 분리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정어리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이 과연 진정성이 와닿았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혐의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어떤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정치적 감각으로 동원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 문제가 쉽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인가 보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뭐 국민의힘은 또 고법에 항고를 해놨습니다. 항고 자체가 뭐 큰 어떤 빌미를 가져다 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건 조사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한번 봐달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항고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특검에 대한 얘기도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다음 시민 단체가 여기에 또서 좀 고발 조치까지 또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이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것이 소위 고려도에서 매듭처럼 끊어져야 될까 이 부분 예.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으로서는 어쩌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부 쪽,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쪽을 보고 뭐 이상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오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적 부분, 신뢰성 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법원의 거치를 본인의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치고 나온 것을 봐서는 나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면은 당신에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뉘앙스를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림 앵커가 뭐 내용을 얘기해줬습니다만 상당히 좀 강경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장이 꼭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무조건 문제를 삼으면은 결국은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최초로 문제가 됐냐면은 지난 12월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쭉 계속이 됐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급기야 자유한국당이죠. 국민의힘 전신이죠. 거기서 이제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금 이제 검찰 수사까지 한 9개월 정도 계속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정치 공세 차원에서 제기하다시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모든 의혹들이 다 사실 무근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결정적인 근거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 과정에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과거 참모장 증언을 토대로 해서 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아버지와 또 시어머니를 또 청탁을 하니까 40분간 직접 교육을 했다. 그게 전혀 사실 무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발당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문제가 이제 당초에 부정 면제라든지 또는 부정 배치라든지 군부대 배치 또는 보직을 부정하게 했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병과 관련해서 뭔가 외압 청탁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예요. 다 관련자를 4명을 다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남은 부분이 도덕적인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장관은 전혀 가지 안 했다. 그리고 보좌관에게도 일절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결과 예. 사실상 관여하는 듯한 그런 이제 문자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 추미애 장관도 유군 장교의 이제 전화번호를 건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조사 결과에 그렇습니다. 나왔었잖아요. 그런 나왔는데 네. 이 부분에 여전히 대한 이제 해명은 추미애 장관하고 예. 보좌관은 나는 구체적으로 병과 관련해서 지시는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깨닫고요. 앞으로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인데 더욱더 처신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건 추미애 장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예. 한번 스스로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이렇습니다. 네. 모든 사안에 있어서 특히 정치적 이슈는요.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거짓말 논란이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요. 검찰의 수사를 믿어야 된다. 검찰 결과에 따라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상식선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수사는 뭐냐 그러면 피의자나 혐의자를 불러서 추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추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론에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에서 자료를 냈죠. 예. 어떤 거짓말 논란, 이 보좌관에 대한 전화번호, 이 카톡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 결국 법리적 해석은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사실은 나중에 향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놓겠다는 검찰의 소위 발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했습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의 선두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논란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결국 수사 결과에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본질이 결국 검찰 개혁의 정당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관이라든가 국가의 지도자가 전문성이 중요하고 도덕성과 신뢰성도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신뢰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이 따를 수 있냐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추미애 법무장관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냉소를 흘렸으면 흘렸지 여기에 찬동을 하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이 법적인 문제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막 혼용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사법 체계 내에서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그걸 수사로 검찰 수사로 밝힐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부정하는 건데 예. 그렇다면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탄핵이 됐습니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찰 수사가 시작이 돼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가지고 탄핵이 됐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결국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